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파가 물러났습니다. 앞으로는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초봄 날씨가 찾아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겨울의 쌀쌀함이 남아있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떨어진 상태니까요. 오늘 아침까지는 출근하실 때 두꺼운 겨울 패딩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따스한 햇볕 덕분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울진에는 밤부터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은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4도, 독도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오늘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한파가 물러나고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이번 주 중반에는 포항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국내 16개 원자로의 안전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산하 규제 감독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고리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작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접 부위 두 곳의 검사 위치를 잘못 선정했는데 한빛원전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26년간 16개 원자로에서 가동 중 검사 오류 18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로 용접 부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껏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전은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구나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엉터리 검사가 반복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현장 가서 EPR 확인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한수원 매출의 0.02%에 불과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8일부터 한우와 젖소를 키우는 2만 3천 농가 64만여 마리에 대한 접종에 들어가 82%를 마쳤고 어제 완료했습니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위와 공무원 등 3명이 한 개조로 구성된 627명을 투입해 접종했고 50마리 이상 농가는 주인이 접종하고 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제까지 한우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포항이 88%, 울진이 90%, 영덕이 91%인 반면 사육두 수가 8만여 마리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주가 70%로 도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20년에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경상북도 체육회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체전 주 개최지 신청에는 포항 외에 구미시와 안동시도 참여해 3파전이 예상됩니다. 2020년 전국체육대회 포항 유치가 확정되면 지난 1995년 이후 25년 만에 포항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유치계획서 검토와 현지 실사를 거쳐 이달 말에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현실 증강 기술을 이용해 북극곰과 고래를 만나는 체험 공간도 무료로 운영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덕장을 실내로 옮겨 놓은 듯 과메기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습니다. 과메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던 옛날 대포집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원적격인 청어 과메기와 요즘 대세가 된 꽁치 과메기, 고깃배와 구룡포의 과거 생활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북극 탐험 체험 공간은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가상의 펭귄과 북극곰, 범고래를 만나 알아도 보고 장난도 쳐봅니다. 펭귄이 나와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북극곰 배도 만지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물고기 터치풀에선 바닷고기와 민물고기를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애들이 직접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곳 같아서 재밌게 잘 보고. 지난해 9월 문을 연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는 주말에는 하루 2,000명가량이 다녀가는데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해설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휴일을 맞은 구룡포항 일대는 제철을 맞은 대게와 생선회 등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러 온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철강업계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소재 개발과 스마트 제철소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D 프린터용 메탈 소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는 2021년까지 타이타늄과 알루미늄 소재 연구 개발에 157억 원을 투입합니다. 포스코 이 열연 공장 등을 참고해 국내 철강사의 스마트 제철소 표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15%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수소환원 제철 공법 기술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울릉도가 바닷물로 제설 작업을 벌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에도 1m가 넘는 폭설을 기록했고 성인봉 주변에는 3m가 넘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3cm의 눈에도 교통대란이 발생하지만 울릉구는 바닷물을 뿌려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구는 눈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희석돼 자동차나 생태계의 염분 피해는 거의 없는 데다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적이고 구입 비용도 없어 바닷물로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싣던 중장비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 47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장비 차량 운전석의 높이가 3m에 달해 김 씨가 서둘러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공연이 부족한 지역에선 아쉬움이 클 텐데요. 포항 도심에 연극과 뮤지컬 전용 소극장이 추가로 문을 열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정신병동. 환자들은 제각각의 사연을 펼쳐 보입니다. 연극은 복잡한 세상,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삶을 웃음으로 녹여냅니다. 14년 동안 130만 명이 보고 간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중에서 좀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공연이고요. 요즘 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살기도 힘들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숨어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시종일관 유쾌한 창작 뮤지컬 루나틱은 극작가 닐 사이먼의 대표작 굿닥터를 우리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개그맨 백재현 씨가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으며 서울대학로에서 14년간 장기 공연하다 포항 도심의 연극과 뮤지컬 전용 소극장인 백시어터 개관 기념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그냥 훌륭한 대학로의 작품들을 초청을 하고 또 저희가 또 무대를 채우고 해서 1년 연중 상설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시종일관 유쾌한 이 작품은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공연됩니다. 이 밖에도 경주 작가 릴레이 이순희전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포항문화재단 출범 축하음악회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월드 투어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태국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친 후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2차 전지훈련에 들어간 포항 스틸러스가 세부 전술훈련을 하며 조직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포항은 제주에서 열린 전술훈련에서 에이스 손준호를 중심으로 한 433 전형을 가동하며 패스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갑금리그 팀인 수자장 융창을 2대0으로 물리치는 등 제주에서 실시한 4번의 연습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소통행정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2017년 경주시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지역경제 활력과 명품도시 경주를 위한 아이디어로 안전과 경제, 문화관광, 농업, 환경 등 전 분야에 해당되며 경주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은 오는 6월쯤 발표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고 시정에도 반영됩니다. 대학마다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가장 큰 수입원인 등록금은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발목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지역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2000년대 해마다 6%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하다 최근 10년 가까이 동결하거나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이유형 등 대학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재정 지원 사업 참가 못하고 학생들 장학금이 이렇게 못 주니까 결국은 못 올리는 거죠.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 대학마다 학생 정원은 평균 7% 이상 줄어들어 사립대학들은 연간 수백억 원대의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경비로는 못 써요. 대부분이 연구 경비 또는 학생 경비, 학생들은 좋죠. 특별 프로그램하고 인턴 프로그램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뭐 자금도 하고 좋은데 사실 학교 경영 운영상에 보면은 사실 도움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교수 연구비는 줄어들고 전임 교원이 시간 강사 강의를 대신하게 하는 등 대학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좀 안 좋은 지역대학들은 정원 줄여야 되지.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제 학생들 순수 교육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인구 절벽 시대, 돈줄을 쥔 교육부의 견제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철거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취약계층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44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전체 슬레이트 주택 2,319가구 중 철거 비율은 23%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은 올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적정 처우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청송과 영덕군 등은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양군은 고속도로 연결도로가 없어 여전히 교통소외 지역으로 남아있어 연결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의 영양 IC입니다. 여기서 내려 영양으로 가려면 다시 국도 34호선으로 청송군 진보면 월전 상거리까지 되돌아가서 국도 31호선을 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영양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립니다. 안동에서 갈 경우 단축 효과가 거의 없어 아예 국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속도로 개통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동 가는 거리가 우리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지만은 사실 큰 저게 단축이 안 돼요. 고속도로 개통 효과와 영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선거리의 연결도로 개통이 시급합니다. 영양읍 현리와 진보면 신촌을 간 지방도 925선 18.6km의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됩니다. 직선으로 뚫으면 아마 10분 정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고속도로 효과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효과가 많이 생기죠. 경상북도는 진보면 신천리와 석보면 닭골리를 잇는 3km의 미개설 도로에 110억 원을 투자해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올해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925호선 전체 구간에 570억 원을 투자해 선형 개량 등의 도로 확장에 나섭니다. 지방도 925호선 미개설 구간 3km를 확장하는 걸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요. 31번 국도 16km 구간에 대해서 정부의 4차선 확장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영양군은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울진군은 올해로 8년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방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250만 원까지 항공료 전액이며 결혼 기간과 자녀 수, 부모 부양 등을 고려해 2월 말까지 신청받아 12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2010년부터 95가정 297명에게 친정 나들이를 지원했으며 현재 울진관 내 다문화 결혼은 230가정에 이릅니다. 철강 소재 전문 기업인 포스코엠텍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39억 7,800만 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70.1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665억 원으로 27.29% 줄었고 당기 순이익도 88.09% 감소한 31억 원에 그쳤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이달 말까지 임산물 재배 적지 정보를 기존 36품목에서 52개 품목으로 확대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임업진흥원은 산림 정보를 필지 단위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산림정보 다드림에 임산물 36품목의 적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잣과 도토리, 음나무 등 16품목을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재배 적지 정보가 확대 제공되면 임업인과 귀삼촌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겨울의 쌀쌀함이 남아있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훨씬 더 떨어진 상태니까요. 오늘 아침까지는 출근하실 때 두꺼운 겨울 패딩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따스한 햇볕 덕분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울진에는 밤부터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은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4도, 독도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오늘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한파가 물러나고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이번 주 중반에는 포항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